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움직이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움직이지 말래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뵙고 싶었는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상상을 못한 일이었는데 정말 KTX가 연착을 해요. 아, KTX가 연착을 했습니까? 네, 10분 딱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시군. 네. 어디 울산 다녀오셨어요? 아, 부산하고 경남 일대 강연 좀 갔다가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단 뭐, 울산에서 상경하자마자 또 국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불러주셔서 제가 너무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어제 서울에 안 계셨는데, 네. 어제 뭐, 지금 뭐 20만, 뭐 30만 네. 정도 인파가 몰렸어요. 대통령 그 담화 발표 이후에 민심이 아주 폭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뭐 이 초유의 헌정유린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이 상황 수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정의당에서 선도적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로서는 매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야권의 단일화, 또 단일 대우 형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국민들이 절감하신 것 같고, 또 야권의 이 단일화의 입장, 또 특히 이제 우리 정의당이 좀 전면에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얀 민심 수용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야권이 국민들과 힘을 합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대선 주자를 비롯해서 이제 하야 촉구 정치인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또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 대통령이 책임 회피하고, 또 야당들이 지금 단호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니까 이 헌정유린 국정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또 정당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으로만 이렇게 비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서로 힘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국민들의 신뢰의 구심, 이 사태 수습의 구심을, 정책 구심을 빨리 만들어 가는 것이 국민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 당이 뭐 작고 힘도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단은 하야 촉구 선언을 하신 정치 지도자분들 이제 뵙고요. 또 뭐 추미애 대표나 박지원 대표도 다음 주 중에 만나 뵙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야당들이 국민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감정이나 판단은 이미 사실상 헌정 질서는 중단됐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권위도 자질도 또 책임도 없다는 점을 이미 다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상태를 수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비정상 상태를 빨리 해소하고 신속하게 정상적인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그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본인의 뭐 판단이나 아니면 주변의 요구 때문에 사퇴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 뜻을 받들어서 강제 사퇴의 수순을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정의당이 가장 빠르게 또 선도적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입장을 취하시고 또 행동에 나서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 신속하게 저는 여야 정당도 n분의 1로 참여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뭐 비상구국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은
그 내각에 구성된 내각에 권한을 다 이양하고 사퇴 또는 탄핵의 수순을 밟는 게 맞겠다. 본인을 위해서도 또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조금 희생 없이 혼란 없이 신속하게 하야하고 새로운 헌정 질서를 좀 질서로 되돌아가는 회복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 대표님께서 그 역할을 가장 앞서서 잘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 수습에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다 통일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또 대통령을 그대로 자리에 둔 어떤 해법은 지금 시간만 끌 뿐이고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대통령은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또 거국중립 내각의 그 총리가 나머지 내치를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론도 이야기하는데 이번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뭐 대통령 가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가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수치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기자들이 전부 최순실 씨 물어볼 겁니다. 또 샤머니즘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주요 정상들이 이미 식물 대통령에게 주요한 외교 현안을 협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 대통령령은 먹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정책 결정을 하든 그 배우를 의심하고 그 진위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재명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정의당이 진보정당이고 뭐 대통령을 더 강하게 그 압박하기 위해서 하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태의 가장 빠른 수습책이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해서 하야 선언을 하고 내가 내려갈 테니 국회에서 과도 총리를 추천하라. 그리고 과도 내각에서 준비하는 조기 대선 일정에 내가 충분히 협력하마.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야 시점까지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질서 있는 하야를 수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엊그저께 담화를 보니까 대통령이 아직 힘이 세세요. 네. 세시고 네. 뭐 일부에서는 아직 상황 파악 못하고 계시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대통령으로서 사퇴 수습을 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 이런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는 야당들의 책임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을 유지한 두 축이 이제 되돌아보니까 하나는 최순실 일당이고 하나는 검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걸 보니까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은 쥐고 가겠다 그런 의지가 확고했고 그러자마자 뭐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그 일당이 다 지금 검찰에 걸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민심을 하루빨리라도 수용하는데 첫 번째는 검찰력을 국민이 뺏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라 국민이 임명하는 특검을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 특별법을 최순실 일당을 앞장서서 비호했던 이정현 대표와 협상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배착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새누리당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직권상정해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에 야당이 책임있게 부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정서로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퇴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압도적 민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측컨대 탱크를 몰고 지금 국권을 찬탈했던 박정희 정권 그 후예고
또 수백 명을 학살해 가면서 권력을 장악했던 집단의 후손들이 새누리당인데, 과연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나겠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퇴진을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일단은 탄핵 절차를 통해서 자진 사퇴를 좀 더 강하게 압박하고, 만약에 자진 사퇴가 결국 국민의 뜻에 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퇴진 수단, 즉 탄핵 절차를 강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이게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또 이 권력을 이 양상으로 끌어왔던 새누리당에도 해체에 준하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탄핵 발의와 의결 과정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사퇴, 퇴진에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새누리당의 책임도 부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하야 주장에, 국민들의 하야 주장에 힘을 실어주되 권한을 가진 정치계에서는 탄핵 절차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12일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주에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야당들도 더 이상 어정쩡하게 지금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서 서성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 있는 하야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하야 촉구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는 것이고요. 특히 힘 있는 야당들이 국민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가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탄핵 절차의 얘기인데,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헌정률인 이 상황은 사실 탄핵 요건에 법률적으로 아주 정확히 부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는데, 요약하면 핵심만 추리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용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대통령의 통치 능력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과연 통치 가능한가, 그럼 통치 능력이 있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적 관점에서 용인할 수 있냐, 국민의 신뢰 관점에서 자격이 있냐, 이 두 가지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민주공화국의 그 기초를 좀 유린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위임했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호가위하면서 부정 축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력을 지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도저히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용납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지금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열심히 찍었던 어르신들까지도 배신감에 온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에 매우 부합한다. 그리고 헌법은 국회에 탄핵 소추권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는 헌법이 주어진 자기 권한과 책무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탄핵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탄핵 소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이제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준비를 할 때 이런 힘들이 다 모아져서 대통령이 하야 민심 수용 선언을 압박하는 힘이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도 하야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의힘으로 또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사유 관련해서 하나 좀 추가를 한다면 명백하게 말씀하신 대로 헌법 위반이고 전혀 통치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에다가 객관적으로 분명한 그야말로 900억에 가까운 그야말로 금품 갈취 범죄의 주범입니다. 형사범죄자인 것이죠. 단순히 어떤 법령을 위배한 수준이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금품 갈취 사건, 900억대 금품 갈취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는 지금 빨리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물론 저는 새누리당도 해체 재창당 수순을 밟지 않으면 다시 주류정당으로 서기 어려울 것이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야당들도 사실 이 일련의 과정에 우리도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이번에 국민들과 함께 하고 헌정유리 내 정권을 그 헌정을 유린한 세력들을 이번에 반드시 끌어내리고 다시 헌정 질서를 세우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명칭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정당,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 그리고 시민사회계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범국민 연대 틀이 빨리 만들어져서 대통령 하야도 이끌어내고 또 이후에 과도 내각과 또 조기 선거 과정들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이재명 시장님 하시면서 여러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셨어요. 특히 사회개혁적 차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이번에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자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낡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야가 민심이고 민심이 지금 움트는 그곳이 저는 제3지대라고 보고 이 제3지대의 에너지가 정치 에너지가 성장해 가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그런 개혁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치 질서에 대한 좀 국민들의 미흡하다는 인식 이런 것들도 꽤 작용을 해서 모든 새로운 출발 그런 것들에 아마 단서가 될 것 같긴 한데 정치 질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사실 처음 만나서 말씀 나누는 거니까 좀 따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